네, 이제 질의응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한번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를 좀 잠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닥터 송원강이에요. 너싱 로봇을 디벨롭하려고 그래요. 병원 침대 로봇. 예, 그거는 이제 특별한 생각인데 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좀 예, 의견을 일단은 그 보험 본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생명보험 쪽은 없어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많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그 요양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서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자회사 형태로 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요양을 함에 있어서 보조해주는 로봇이나 아니면 기구들에 대해서 자동 어떤 좀 더 이렇게 그뭐 센서를 달아서 이제 그 요양 받으시는 분들을 그 상태를 더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양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업무를 좀 효율화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하실 때 그 "이런 보조 기구를 써 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그 솔루션까지 다 포함해서 그 로봇 기구와 다 워킹되는 어떤 거를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런 회사들이 현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규모 있게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와 함께 들어와서 제안하는 거는 좀 성공의 확률은 확실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 이게 아무래도 보험 회사가 이제 요양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주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신사업이고 부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반을 다 갖고 있는 플레이어 대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제안을 하셨을 때는 좀 이거를 검토함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들. 그래서 좀 더 패키지화해서 그 제안하시고자 하는 프로덕트랑 좀 더 이렇게 연결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같이 제안할 수 있는 회사를 함께 그 들어오시는 게 더 예, 맞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캐치 대표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그 공고에 트랙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퓨처스랩에 지원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당연히 신한금융그룹사와의 협업을 베이스로 지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육성 트랙과 협업 트랙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현실적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협업 트랙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그룹사 수요 과제를 기반으로 바로 협업이 가능한 기업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육성 트랙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 뭐 청년과 혁신 기술, 뭐 글로벌 분야가 있지만 당장에는 우리 그룹사와 협업의 아이디션의 과제보다는 좀 더 이제 육성의 측면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신 기업분들이 좀 육성 트랙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육성 트랙에 선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 그룹사랑 협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지금 더 성장하고 이런 기술과 청년 혹은 글로벌 진출이 중요하니 육성 트랙을 좀 선택하시면서 나중에 또 우리 그룹사와의 협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협업 트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수요 과제 기반으로 올해 협업을 좀 이제 핵심적으로 같이 추진할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김형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시간 인수 심사 및 부당 권유 예방 솔루션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신한 라이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한의 기존 AICC 인프라의 플러그인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그 AICC에서 실시간 STT가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또 그 FC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지 그 인프라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그 두 가지 유저가 존재하고요. 이제 한 개의 유저는 그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 분들이 이제
콜 상담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내려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상담했던 내용들이 스크립트와 어긋남은 없는지 좀, 그리고 신규 스크립트를 만드는 그런 기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영업 쪽 일하고 하신다면 이제 보험 영업의 채널이 대면 채널이 있고 직접 FC가 만나는 채널이 있고 대리점 채널이 있고 저희 그 신한 라이프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대리점에 소속돼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전화로서 보험 판매를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서 보험 판매하는 채널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후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결국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해당되는 스크립트들을 이제 계속 마치 공격 무기처럼 이제 다듬는 용도로 씁니다. 좀 더 고객의 니즈를 좀 더 환기시키고 좀 더 그 전화 한 번으로 이제 보험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스크립트를 짜야 될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시간보다는 사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그 활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발표드린 것처럼 그랬던 게 조금씩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텍스트로 떨어진 거를 AI로 분석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더 임기응변적으로 잘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니즈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으로 있다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의 전략을 짜고 학생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런 컨셉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사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중증장애 학생, 발달장애 학생, 뭐 한부모 가정의 자녀 등 이렇게 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로 사회적 기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매월 전국에 있는 장애 부모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매월 줌과 오프라인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어떤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신한 카드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 대학 입시 장애인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신한카드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게 어떤 카드의 포인트나 또 우수 고객에게 이게 어떤 정도로 비중이 많냐면요. 초등학생만 발달장애 학생들이 2.6%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최근에는 경계성 지능의 학생들까지 합치면 10% 육박을 하고든요. 근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 서비스가 없어요. 네, 그런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네, 길어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간단히 또 코멘트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복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카드 직접적인 서비스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드사에서 보면은 복지 포인트를 연동한 전용 카드 같은 게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보통 그렇게 그걸로 수급을 하고 카드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휴 혜택으로 제공하는 그런 특화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쪽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게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딱 전용 카드로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고객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몇천 명의 정해진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 특화 서비스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저희도 이제 뭐 사회 공헌이나 그런 기획 관련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사실 확장해 볼 수가 있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뭐 아르민이라든지 그런 좀 유명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 카드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카드사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신다고 치면 전부 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계열사들이 전부 다요.
예, 그래서 그건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용 카카오택시 고가노디스 대표 김자영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아까 보니까 계열사 한 곳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쪽이든 아니면 카드, 보험, 캐피탈 다 서비스에 대한 연계를 지금 이제 올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선택하는 기준, 지원하는 기준과 또 실제 계열사 실제 실무진들이 또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혹시 지원하기 전에 좀 이렇게 태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또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 그리고 협업 내용이 어디 그룹사에 가장 적합할까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사실 물리적인 또 상황적 여건상 모든 피드백을 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조금 가름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따가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또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상세한 내용과 또 타깃하는 좀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합한 그룹사를 좀 체크하면서 좀 양질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 페이먼트 피터 최입니다. 저는 신한카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전부 팩토링에서 철수를 했거나 철수를 하고 있는데 신한카드에서 이번 협업 트랙에서 팩토링에 진출을 하시거나 협업사를 찾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팩토링하는 업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산이랑 렌탈 그리고 태양광 쪽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쪽 산업이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스크도 많고 그래서 지금 렌탈 같은 경우에는 신규를 이제 안 받고 사업을 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은 아직도 이게 확장에 대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실패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준을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련 부분을 충분히 해소된 분야에 대해서만 좀 해보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로 마케팅 업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디지털로그의 손동규입니다. 안 그래도 딱 증권이랑 DS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브랜디드 컨텐츠 관련해서 과제에 적어주셨는데 제시하신 과제에 100% 딱 맞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컨텐츠 만드는 거를 저희도 고려를 했었는데 뭐 엔트로픽이라던가 구글에서 업데이트 한 번 하면은 그런 AI 스타터도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만드는 부분을 과감히 뺐어요. 그래서 컨텐츠 만든 다음에 운영 과정들을 이제 AI로 하는 건데 지금 신한은행에서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거를.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쪽을 담당하고 컨텐츠 만드는 건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증권 쪽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영상 기반의 컨텐츠를 그쪽 관련된 기술을 가진 곳을 찾고 있고 사실 저희가 증권 회사인데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라는 게 사실 업력이라 할 것도 없고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특성상 말씀하신 것 같은 뭐 클로드라든지 외부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기에 다소 제약이 있다 보니 그러한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를 같이 좀 해소해 갈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러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실제 현업에서 어느 정도의 스펙을 요구하는지는 저도 이제 뭐 다음에 뭐 아까 말씀 주신 단톡방을 통해서 추가로 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음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들어오실 여력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땡교육 사업 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은행과의 본업과는 상관없는 사업이긴 한데 땡교란 사업 모델은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츠랑 상당히 비슷한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궁금한 점은 신한은행에서 이 사업을 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 사업 모델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배달 시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지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땡겨의 사업 모델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땡교회가 워낙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얼마나 투자가 이제 내부적으로 할 건가, 그리고 이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 땡교회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냥 배달 앱보다는 공공 배달 앱,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앱. 하지만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군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이고, 또 소상공인을 플랫폼 B2B, B2C도 가능한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업을 접거나 그러진 않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